전에도 이렇게 와서 우리 활동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비로소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화요 집회에 이것은 아마 우리 곽은경 우리 대표님이 저 유튜브에 담아서 우리 자유진영에 골고루 다 이거를 배포를 해주신 겁니다. 또 뭐니 우리 임지연 변호사님이 뉴데이 또 우리 기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실 분이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지 않은 것 같지만 많지 않은 게 아니고 가장 정말 인권을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주제는 북한인권법 정상 집행입니다. 2016년 3월 2일 국회에서 256명의 국회의원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통과가 되고 그 다음날 3월 3일날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돼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4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되면 동시에 가장 핵심 기구가 북한인권재단입니다. 북한인권재단이 당시 여당 한나라당과 또 당시 국민의당에서는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을 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북한인권법에 하는 12명인데 통일부 장관이 2명, 교섭단체가 10명인데 이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을 안 하는 바람에 이게 출범을 못했어요. 그랬다가 2017년 또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을 해야 되는데 이 본뜻이 드러난 겁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또 우리 김일주 우리 교수님이 또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이렇게 돼서 제 가장 오른쪽에 우리 이충상 교수님, 제 왼쪽에는 김일주 교수님, 이재춘 대사님, 우리 또 인지연 변호사님, 또 이충상 교수님 바로 옆에 우리 김서구 차관님,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이십니다. 또 그 옆에 우리 오봉석 오린모 공동대표 총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7분 이거 뭐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짭짤하게 나오셨습니다. 그다음 뉴데일리 기자 곽은경 또 우리 자유진영의 대표 유튜브가 오셨고 주의길 이렇게 오셨으니까 이거 뭐 다 됐어요. 오늘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어저께 지금 태영호 의원이 우리 화요 집회 후원 의원입니다. 이분이 완전히 국힘당에서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셨더라고요.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정 정책위의장, 다 오더라고. 그러더니 태영호를 갖다 그 자리에서 이준석 국제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요직이래요. 지금 주미대사로 가신 조태영 의원이 여태까지 국제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이준석이가 공로를 딱 하더라고요. 조태영 의원을 국제위원장으로 자기가 임명하겠다고. 그러면서 권성동이가 또 100%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어저께 아주 총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윤석열 110대 국정과제로서 아주 보여주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태영아 우리 화요 집회가 163차까지 했다. 박수 가란다고 박수 치고 야단들 했어요. 그래서 우리 화요 집회가 이제 이 북한인권법을 이렇게 아주 최대의 압력 단체로서 이렇게 버티고 있다. 이게 이제 국힘당에서 이게 자기들도 압력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걸 느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 태영호 의원이 힘을 받고 권성동, 이준석 이게 압박을 이렇게 느끼게 되고 힘을 받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국회 방송에도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윤석열 110대 국정과제의 북한인권재단 설립 이게 이제 딱 못 박혔고 거기에 이제 제야
우리 버팀목이 화요 집회다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뭐 100가지 행령으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다 나왔고 이제 극단적으로는 그겁니다. 우리가 이 북한인권법의 압력은 계속 넣고 안 하면은 이 추동력을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말이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말이지, 총리 산하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북한인권 재단을 그렇게 설립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도 안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압력을 넣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소송을 했는데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작년 2021년 2월 21일 주호영 원내대표가 저를 비롯해서 5명을 국힘당 추천으로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을 했는데, 그게 박병석 의장이 국회의장이 추천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그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소송을 냈더니 법원에서 안 된대요. 국회의장이 추천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국회의장이 저희들이 듣기에는 누구죠? 이 사람이 지금 내정이 됐죠. 이렇게 되면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저희가 이제 소송도 걸고, 한편으로는 압력단체로서 저희가 계속해서 북한인권재단 설립해라, 이제 이렇게 해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충상 교수님이 오셨는데, 지난번에 5월 17일 날은 우리가 빛골 광주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굉장히 반향이 좋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우리 이재춘 대사님, 또 김서구 차관님, 이렇게 많이, 또 오봉석 총장님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크게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가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충상 교수님과 일정을 조율했더니 7월 5일이 좋을 것 같다 말씀하셔서 7월 5일이 화요일입니다. 그때가 아마 167차가 될 것 같은데, 그때 전주에 가서 아마 또 대대적으로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쯤 이제 더 이제 네트워킹을 더 이제 활성화시켜가지고, 여기에 또 전주에 연구하고 계신 분이 우리 김일주 교수님도 전주에 연구하고 계시고, 고등학교도 전주고등학교 나오셨잖아요. 이충상 교수님은 경주고등학교 나오셨지만은 중학교는 전주북중 안 나오셨어요? 그것도 이리 남성중학교 나오시고, 이래가지고 전주에 탄탄한 기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가 사실은 정말 뭡니까, 호남 제일문이 딱 써져 있습니다. 가면서 거기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타가 있고, 그럼 우리 이재춘 대사님이 또 포문을 여시겠습니다. 북한인권재단, 또 북한인권법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비전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저께 바로 이곳 의원회관에서 우리 김태훈 회장님이 기조 발제를 하시고, 태영호 의원이 사회를 보면서 북한인권재단 빨리 설립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예. 저도 잠시 참석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 모임의 장소와 여러 가지 시설, 이걸 다 준비해준 태영호 의원이 국민의힘 그 당의 국제위원장으로 임명을 하겠다는 게 있었는데, 신문 보니까 바로 임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태영호 의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어저께 통일부의 인권정책과장이 그 세미나에 와가지고 통일부로서도 지금 북한인권재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4, 5년 동안은 이 문재인 정권의 이 반인권, 반통일 이런 세력을 규탄하고 그런 집회를 주로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정권이 바뀌었고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서포트하는 그런 우리 집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를 비판할 것은 지금은 아직은 없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북한인권재단의 저속한 발족이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새 정부가 출범해서 국제적인 연대, 자유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통 분모로 하는 이 국제연대를 지금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며칠 전에 박근 외교부 장관이 지금 워싱턴에 가서 블링컨 저쪽 국무장관하고 회담도 하고, 오늘 그 내용을 보니까 모든 면에서 한미 양국이 한미 일까지 합쳐서 이제 공동으로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고, 그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는 가장 중심적인 테마가 북한이더라고. 북한. 근데 북한은 국제적으로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하나는 북한 인권 문제 우리가 하는, 그다음에 북한 핵 문제. 이 핵 문제하고 인권 문제는 북한을 다룰 때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이건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북한을 앞으로 압박해서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바로 아주 좋은 재료가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새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치고 출범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대한민국이 뭡니까? 자유와 인권을 중심으로 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 이것을 축으로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다시 출발하는 것인데, 거기에 바로 우리가 그 중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 이 임기는 5년이지만 이 자유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이 정치 세력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영원히 계속이 돼야 된다는 것이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있는 동안에 자유 통일의 기반을 우리가 튼튼하게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 바로 이 인권 문제가 있고 핵 문제도 있지만은 바로 인권재단, 이것이 지금 스타팅 포인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모든 행사에 임해야 되겠고, 이 정부에 대해서도 지금은 뭐 우리가 야단치거나 그럴 건 없고 자꾸 격려해주고 바른 트랙을 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나오는 정책들이 다 우리가 5년 동안 주장해오고 그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발족되고 아직 1, 2월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가 좀 인내심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이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고 후원하고 이런 일에 그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처럼 참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쯤에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국회의장 누구죠? 김진표 수원 지역구인데, 나름대로 뭐 독실한 기독교 자학 노래입니다. 그리고 뭐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다 그러는데, 근데 뭐 또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뭐 자기 DNA는 뭐 민주당이다 그러는데, 진짜 민주당 정신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민주당은 정말 인권을 존중하던 그런 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회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국힘당하고 뭐 법사위원장 자리 때문에 지금 그게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의장이 되면은 우리 화요 집회에서 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우리가 좀 대면을 하든가, 면담을 하든가 해서 한번 좀 설득도 하고, 뭐 지금 어저께 우리 통일부의 그 인권과장이 왔어요. 임재진인가 와서 자기가 지금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때 다 지금 설득을 하고 있답니다. 이 북한인권재단 이거 좀 추천을 해야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예산이 뭐 내년 뭐 110억인가 뭐 또 그것도 좀 확보를 해놓고 있고 뭐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어저께 하는 걸 봐서는 국힘당에서는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 보니까 또 자기 공약은 아주 지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북한인권 재단을 국정과제로 딱 해놔서 아마 할 것 같아요. 의지는 아마 분명한 것 같으니까 우리가 잘만 하면은 뭐 그 희망을 가질 만한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엔 그러면 우리 참 귀한 걸음을 해주신 우리 이충상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경북대 로스쿨 이충상 교수입니다. 내가 6월 20일 하와이 이승만 전 어제 늦게 하와이를 가거든. 그 기말고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늦게 상경을 해서 이제 이번 주부터 8월 말 여름방 끝날 때까지 화요일에 계속 참석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에 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아무런 발언도 안 하고 행동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인권위원이 총 11명입니다. 위원장 1명, 예. 상임위원 3명, 예. 비상임위원 7명, 총 11명인데 예. 11명 중에 보수 또는 중도가 단 2명이고 예. 9명이 온통 진보랍니다. 예. 예. 문재인이 맨 중도를 절대 임명 안 하고 맨 저 진보로만 임명하고 예. 저 민주당이 맨 진보로만 유촉하고 예.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좀 중립적이야 한다 해가지고서 그 원래 중립적이야 할 사법부의 대법원장에게도 그 지명권이 있습니다. 이 김명수가 맨 진보적인 사람만 저 지명을 합니다. 예. 그래서 2대 9라서 뭘 얘기를 꺼내도 안 된답니다. 맨 부결당한답니다. 예. 그럼 어쩌겠습니까? 그건 뭐 맥살을 잡고 막 두들겨 패서 찬성하라고 만들 수도 없고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새해 윤 대통령님이 진보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임명하실 리가 없고 또 이제 내년이면은 김명수 임기 만료되니까 내년 또는 그 이전이라도 대법원장이 바뀌면은 새 대법원장은 제대로 인권위원을 또 지명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국가인권위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게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런 정책, 또 저런 정책, 여러 가지 그 행동에 대해서 뭘 지지하고 반대하고 권고하고 그런 의견을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 모임하고 생각이 같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마스크? 예, 예. 참, 그걸 또, 진보 쪽 위원들, 빨리 안 물어나! 하면 뭡니까? 집권남이라고 또, 고소 고발할지 네. 모르니까, 그것도 또 세게 말할 수는 없고, 예, 예. 좀 기다려줬으면 합니다. 예. 아무튼, 이 인류 보편적인 이념인 이 인권 앞에서 사실 인권 앞에서는 뭐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고 원래는 생각을 달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도저히 이 법안에 반대를 못하고 2016년에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슬그머니 집권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우리 이 대의명분 앞에서 앞으로는 우리가 추진하는 쪽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나갈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자, 예. 함께 힘을 합쳐서 열심히 나가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충상 우리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의 중요 국가기관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민권익위원회, 뭐 등등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전부 지금 말씀하신 참 듣기 좋은 말로 진보 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말을 안 하고 당연히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적인 사항에 대해서 거꾸로 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지금 뭐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건 또 직권남용이 될 여지도 있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나 목소리를 내라 이런 소리는 우리가 좀 해야 되겠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임기가 된 자리에는 정말로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인권을 다해서 자유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로 충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일주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일주 교수님은 우리 올인모에 오래전부터 공동대표로 이렇게 또 관여를 해 오시고, 또 국제활동도 활발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도 그 윤석열 우리 정권 출범할 때 그걸 위해서 우리 종교인들 또 그 후원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많이 기합을 해서 하얏트 호텔에서도 아주, 거기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왔었어요. 그때 아마 그 당선자 후보자로서 왔었죠. 근데 이번에 또 6.25를 앞두고 6월 22일 날 그 하와이를 가신답니다. 그래서 그 6.25를 앞두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 또 자유민주주의 높이기 위해서 아마 오신다고 그러니까 좋은 말씀 또 부탁드립니다. 방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와이 이승만재단 초청으로 22일 날 하와이 방문합니다. 거기 가면 펀치볼 유엔군 묘지가 있습니다. 6.25 행사가 있는데 거기 뭐 전 육참 총장, 전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향군 사무총장 등등이 가서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됩니다. 갔다 와서 또 시청자 여러분과 동지 여러분께 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정말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우리 김태훈 회장님께서 세미나에서 발제를 하시고 여러 기라성 같은 토론자들이 토론을 해서 북한 인권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국회 방송에도 나왔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공감을 하고 북한 인권 문제가 이토록 우리들한테 필요하고도 또 절실한 문제인가,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태훈 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북한 인권 문제는 금방 우리 이충상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의 인권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하나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이 북한 인권의 문제는 대북한 하나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대칭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한테 이 인권 문제를 얘기하면 꼼짝을 못하게 돼 있어요. 국제적으로 외톨이가 되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는 세상 말로 물고 늘어져야 되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김태훈 회장님을 중심으로 한 화요 집회의 목적이고 소명이고 사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입니다. 4.3.12 지금 4개월째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라진 과거를 위해서 미래를 죽이는 전쟁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북한 인권을 할 때 인권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사실 두 사람이 있어요. 그건 YS 김영삼과 김대중입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대한민국 인권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먼저 소리쳤던 분이 김대중과 김영삼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의 후임이라고 하는, 노무현의 후임이라고 하는 문재인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 대통령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인권 문제는 자기 마음속에 염두에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이런 세불리기, 가로치기, 이걸로 5년을 밤낮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의 이 반열에 올리는 것조차도 저는 불쾌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재인은 주사파 권력의 핵심으로서 두고두고 역사에 아마 비난을 받게 되고 어디 생존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얘기 계속했습니다. 문재인이 정말 잘못된 것은 뭐냐면 소위 안미 경중이라는 말. 안보는 미국이고 그리고 경제는 중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같이 하면서 한미동맹을 무시를 하고 시진핑과 손잡고, 그리고 자기의 과거 비밀을 꽉 잡고 있는 김정은이와 손잡고 5년 동안을 허송세월을 했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한미동맹을 망가뜨리는 5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동맹입니다. 우리가 혈서를 쓰듯 적어서 우리 자손들한테 알려줘야 할 내용이 바로 동맹이다. 동맹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 이걸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데 문재인 5년은 이 동맹 해체에 5년을 보냈다, 이 말씀이 옳시다. 여러분, 우리가 중립을 한다라 할 때 중립은 아무나 하는 것입니까? 중립을 할 때는 레버리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렛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핀란드 잘 아시죠? 핀란드는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편을 들었어요. 나치 히틀러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스탈린이 핀란드를 공격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도 스탈린은 핀란드를 완벽하게 점령하지를 못하고 배상금 단돈 3억 불로 해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핀란드는 레버리지가 있었어요. 핀란드는 지렛대가 있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포레스트입니다. 숲입니다. 핀란드에는 핀란드 국민 550만 명이 몇 년을 살아도 끄떡없는 포레스트, 숲이 있습니다. 숲으로 다 도망가 버리면, 도시가 공동이 되어버리면 이 러시아의 공격력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일종의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좋다,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핀란드 독립국으로 만들어 주자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악지대에다가 금융입니다. 그러니까 중립국이 되는 것이고 레버리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뭐가 있습니까? 레버리지가 없어요. 오직 한미 동맹만 있을 뿐이고, 이걸 벌써 70여 년 전에 우리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미국과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시체말로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죽는 건 하루 산거 아니다 라고 해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한미 동맹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걸 문재인이가 하루아침에 없애려고 하다가 우리가 이번에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킴으로 해서 이수에 그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인권 문제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북한 인권 문제, 인권도 인권이지만 북한을 우리가 흡수 통일할 수 있는 절호의 명분으로 북한 인권을 비대칭 무기로서 활용을 해야 된다. 따라서 우리 화요 집회는 남북 통일이 될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 북한 인권재단 속히 돼야 되고, 그 이후에도 이 정권이 딴 마음을 먹으면 우리 화요 집회는 다시 한번 두 손을 붙끈쥐고 나가야 된다. 이런 점을 제가 회장님과 여기 있는 동지들한테 감히 제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김서구 사관님께, 북한인권 시민연합 이사장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한인권 시민연합의 김서구 이사장입니다. 먼저 이 화요 집회를 164차에 이르기까지 이끌어주신 김태원 변호사님, 그리고 오봉석 총장님, 그리고 인재인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재춘
대사님, 그리고 이충상 교수님, 그리고 김일주 회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72년 6월 25일 북한 김일성 집단이 스탈린과 모택동의 지원을 받아서 무력 남침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엔 헌장 위반일 뿐만 아니라 전쟁국제법의 위반입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6.25 3년 동안 이 전 국토를 폐허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납치한 인사들이 10만에 가깝고 또 국군 포로 역시 거의 10만에 가까운 그런 희생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물론 납치해간 이 한국인들이 돌려보지 않은 사람들이 한 거의 600명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북한에 의해서 전시법 또는 국제법을 위반해 가지고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수십만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달은 어떤 의미에서 6.25의 그 의미, 북한에 의한 전쟁법 또는 전시법, 국제법 위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규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희생자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김태원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5월 17일 저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의 성지라고 하는 광주에 내려가서 북한 인권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7월 5일에는 전주에 내려가서 이춘상 교수님의 본거지인 전주에 내려가서 저희들이 다시 북한 인권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인권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도 아니고 지역이나 종교나 인종이나 이런 모든 차별의 구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이 6.25와 남북 분단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피해자들을 위한 노력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하고, 이것을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은 2016년에 3월 2일 국회에서 통과한 북한 인권법은 반드시 법이 제정한 대로 시행이 되어야 하고, 거기 핵심적인 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이 하루속히 제대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제 생각은 우리 김태원 변호사 같은 정말 소신을 가진 이런 인권 투사들이 그 책임을 맡아야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언급을 하셨고, 그 자유라는 것은 민주주의, 인권과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자유와 인권을 위한 이런 체제를 보다 빨리 확립을 시켜야 되고,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북한 인권법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핵심이 북한인권재단이고, 거기에 그 훌륭한 변호사, 인권투사들이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그러한 기구를 통해서 우리는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인권 침해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나가는 방안들을 차곡차곡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 즉각 그것은 폐지되어야 맞습니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상학과 같은 이민복과 같은 이런 자유투사들이 북한에 우리 동포들한테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전단을 뿌리고 또 방송을 통해서 북한 그 동포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본인들이 어떠한 인권을 누려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은 있지만은 하루속히 아주 차근차근 해서 이 북한인권법을 시행을 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이중 인격자들이 제대로 정신을 차려서 인권까지도 투쟁의 대열에 같이 함께 하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석우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인지연 한변 홍보위원장 맡고 계시는 인지연 외국 변호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는 인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 주민에게는 인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번영과 인권을 마치 숨쉬듯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만 누려야겠습니까? 북한 체제의 북한 정권은 거대한 감옥과 같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생각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거주 이동의 자유도,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감옥에 gat혀 있는 2,500만 북한 주민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인권을 주어라! 라고 함께 울며 함께 외치는 것이 바로 축복과 자유와 인권을 당연히 누리는 우리의 절체절명의 임무이고 사명입니다. 옳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절대적인 임무, 절대적인 의무를 잊고 지냅니다. 북한인권법 11년 만에 국제사회와 수많은 시민단체, 지도자들, 운동원들에 의해서 간신히 제정되고 지금은 문재인이 사문화시켜버려 작동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은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셨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북한인권법의 정상 집행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서, 인권대화 추진 등 많은 임무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북한인권법이라는 이 5글자가 북한 주민들에게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 당신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고 있다라는 이 강력하고 중대한 메시지이자 신호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북한인권법은 즉각 정상 집행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자유와 인권의 투사들은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그날까지 북한인권법을 정상 집행시켜 2,500만 북한 주민과 함께 춤추는 그날까지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인지연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이로써 오늘 164차 화요 집회를 마치고 다음 165차 화요 집회 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